평정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팍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뭐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한때 해가 지지 않은 나라다. 그럴 정도로 세계적으로 식민지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번영이란 게 좀 해가 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디 영원한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달도 차면 기울듯이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제국도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그래도 영국만은 해가 안 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참 영국이 이제는 그 바톤을 아메리카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2차전 이후에. 자, 그러면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한 것을 오늘 살펴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국회의사당이죠, 우리나라는. 그 앞에 모습입니다. 근데 영국은 안개가 자주 낀답니다. 뭐 그 지형적으로 아마 그렇지만은 어떤 난류가 흘러서 그런지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고 따뜻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도상으로는 뭐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에는 바로 이 영국이라는 나라, 이 빨간 부분이 전부 다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앞서는 이 미국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식민지였지만은 미국이 독립하고 났으니까 이제 캐나다, 그다음 뭐 이 아프리카의 남아 연방공화국, 또 우리 오세아니아, 또 뉴질랜드, 뭐 인도, 뭐 이런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르네상스 문해부흥의 그런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해부흥은 결국 그 신중심적인 하나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적인 사회로 바꿔지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인간의 신중심적인 사회에서는 신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만 하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창의성이 다 무시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창의성을 발휘하면 이단자로 심판받는 시대예요. 그런데 문해부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개성과 창의성이 발휘되는 시대. 그러니까 끝없는 인간의 연구를 통해서 자연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도래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뭐 유럽이 먼저 제일 잠에 깨어났습니다만은 영국도 그런 영향을 이제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럽이나 뭐 영국은 이런 그 중국이 발명했던 4대 발명품 이것을 톡톡히 좀 효과를 본 잘 이용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양에서 이렇게 발명됐으면 이것을 동양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동양에서는 활용이 안 되고 오히려 이슬람을 거쳐서 이제 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그 유럽에 뭐냐면 천년의 잠을 깨우는 그런 나라의 촉진제 역할을 했고 또 오늘날 대영 제국을 만드는 그런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뭐 늘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나라하고 사라세나하고 전투할 때 그 당나라 군사 가운데 포로들이 있었는데 그 포로 가운데 제지기술자가 있어서 그래서 사라센으로 이 제지기술이 넘어갔고 그것이 다시 유럽으로 들어가서 이런 문해부흥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촉진 역할을 했다. 또 화약은 뭐냐 봉건제를 무너뜨리는데 하여튼 일조를 했습니다. 이 봉건제란 것은 이제 이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을 쌓아가지고 영주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화약이 발견됐으니까 대포 한 박 쏴버리면 뭐 성 같은 거 뭐 무너지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성이 무너지면서
결국에 이 봉건 영주 제도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고, 종교 개혁은 바로 이 인쇄술, 그러니까 성경을 막 찍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종이와 인쇄술에 의해서. 근데 인쇄술은 우리가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한 게 한 130년 전에, 우리 고려 시대에 우리가 금속 활자를 발명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세계에서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만든 것을 최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발견했고, 그 다음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나침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런 것 전부 다 동양에서 다 발명되는데 이것이 서양화로 건너서 실용화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영국이란 건 이 지도를 펴보면 지극히 작은 나라예요.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보다 좀 크겠지만 아주 지극히 작은 이 나라가 아까 지도에 보다시피 세계를 집어삼켰단 말이죠. 과연 어때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영국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에는 EU가 23개 나라입니까? 이렇게 이제 EU가 이제 되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탈퇴를 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좀 지도는 크게 나왔지만은 이런 유럽의 한 나라로서 이렇게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걸 축소해 보면은 이 영국은 브리튼이라는 이 큰 섬, 이 섬을 하나하고 아일랜드 섬, 2개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영국에는 여기에 좀 이거 잘 안 나오는데, 요 부분은 웨일즈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요 좀 보라색 비슷한 웨일즈, 그리고 요 좀 녹색은 잉글랜드, 또 요 위에는 스코틀랜드, 요게 아일랜드,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렸으면 요 아일랜드는 이제 분리 독립해서 독립국가입니다. 그렇지만은 요게 지금 스코틀랜드하고 웨일즈하고 여기 이제 녹색 부분이 잉글랜드, 이쪽은 지금 영국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이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대영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그 주민들은 최초에 뭐 이 땅에 비어 있었겠죠. 뭐 원래 인류가 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유럽을 보면은 뭐 지금은 뭐 프랑스, 이태리, 뭐 독일 이렇게 막 나눠져 있지만은 옛날에야 이것도 무슨 국경도 없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유럽, 예를 들어서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런 지역은 겔트족이 살았어요. 겔트족.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영국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겔트족이 살았고, 그 다음 이 이탈리아 반대는 로마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은 많은 그 좀 부족들이 살지만은 원래는 이렇게 겔트족하고 로마인만 살았어요. 로마인만 살다가 기원전 그 뭐 수세기 전에 요 이베리아 사람들이 이쪽으로 좀 건너갔습니다. 이 섬으로. 요거 좀 있으면 하나, 우리 사무국장님, 이거 있으면 하나 좀 가요. 이렇게 건너갔고, 그다음 이 로마가 이제 점점점 확장되면서 이 지역, 지금 뭐 여러분이 상상하면 갈리아 지방이라 그럽니다. 프랑스 쪽의 지역이, 그쪽으로 로마가 막 진출합니다. 진출하다 보니까 이 겔트족이 이제 범위가 점점 자기 영역이 줄어드니까 요 영국으로 넘어갔어요. 그 영국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지금 영국에는 요 아일랜드 쪽, 또 스코틀랜드 쪽에 겔트족들이 많이 있고, 또 영국 유럽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서왕의 이야기, 이런 그 전설적인 얘기들도 그 겔트족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겔트족이 먼저 이 브리튼으로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가 확장되면서 로마가 여기까지 지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로마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시대까지만 해도 여기는 이제 이베리인, 그 다음 겔트족, 로마인, 그 정도만 들어갔죠. 자, 그러니까 그걸 분류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이베리아족이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겔트족이 거의 다 들어가는데, 그 다음 로마인들이 들어갔고, 그 다음 이제
이 뭐냐면 여기에 들어온 앵글로 색슨족들은 언제 들어왔냐면 로마가 망하고 이 게르만 민족이 이 사람들이 다 게르만 민족인데 게르만 민족이 저 북쪽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앵글로족과 색슨족이 뭐냐면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국에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앵글로 색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족족이 아니라 두 족족, 앵글로족과 색슨족. 그 다음 이제 대인족들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스칸디나비아나 지금의 뭐 덴마크 이런 쪽에서 온 족속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복되어서 왕조를 이룬 것이 노르만디 왕조입니다. 이 노르만디 왕족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이 드리겠습니다만은 스칸디나비아에 에서 온 그런 좀 족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로마가 망하게 된 것은 게르만 민족이 북쪽에서 막 내려와서 로마가 멸망했는데 그 가운데 앵글로 색슨족이 이제 일로 넘어갔죠. 그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은 로마 대신 이런 프랑크 왕국, 반달족, 부르근두족 이런 거 다 차지한 거지. 많은 족속들이 내려와서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노르만족, 이 노르만족은 아까 말씀드린 바이킹들입니다. 바이킹. 바이킹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이 바이킹인 노르웨이 바이킹들이 이제 인구가 증가되니까 여기는 알다시피 얼음만 있는 곳이니까 농경지도 별로 없으니까 노략질을 많이 하는 거죠. 노략질을 많이 이제 그래서 프랑스화까지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서 그다음에 땅을 내줬어요. 많이. 너희들 노략질하지 말고 여기서 갈아먹으라고. 그래서 이 바이킹들이 여기 와서 살면서 노르만 민족이 된 겁니다. 노르만족이 되는 겁니다. 노르만족이. 이 노르만족이 다시 영국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노르만 왕조가 탄생하는 거죠. 최초로 왕조가 되는. 그리고 이 바이킹들이 또 어디 가냐면 러시아까지 가서 이 러시아를 이룬 것도 이 노르웨이 그 바이킹들입니다. 그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이 아마 노르만디 왕조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의 좀 국가 체제로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 10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 말은 100년 동안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100년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1337년부터 그 말은 뭐냐면 이 유럽이 깨어나기 시작한 데가 다시 말씀드려서 문해부흥이 14세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영국도 이제 왕조 체제가 세워져서 이렇게 이제 프랑스하고 전쟁을 한 겁니다. 이 100년 전쟁. 자, 그러면 이 100년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 필리프 4세라는 이제 왕의 그 자녀들이 이렇게 루이, 필리프, 샤르 4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샤르 4세가 죽었어요. 근데 샤르 4세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계승할 그런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 어떻게냐? 자식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 필리프의 형제, 여기 이제 베르와 백작, 요 혈통에서 필리프 6세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필리프 4세에 의해서 이 후손들이 나와야 되는데 요 샤르 4세까지 갔다가 후손이 없어가지고 대가 끊어지니까 여기에 사촌인 이 벨루이 백작 이 혈통으로서 필리프 6세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필리프 4세에서 샤르 4세에서 바로 필리프 4세로. 그러니까 이들은 사촌 되는 거죠. 사촌. 자, 근데 여기서 이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6세입니다. 영국에는 에드워드 6세예요. 이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보다는 자기가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사촌이고 여기는 직계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부모가 누구냐면 어머니 쪽이에요. 어머니 쪽. 이자벨이란 그 어머니가 영국으로 시집 왔어요. 그래서 그 이제 왕조로 와가지고 자기를 낳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영국 왕이 되는데 자기는 또 이 프랑스 왕도 되고 싶은 거예요. 왜? 혈통적으로 봤을 때
자기 차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촌 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가 이제 프랑스에 항의를 한 겁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왜 필리프 4세가 왕이 돼야 되느냐. 근데 이 사람도 바보스럽게 이 사람이 왕이 즉위식을 다 끝난 다음에 항의한 거예요. 그 전에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됐으면 역사가 좀 바꿔졌을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제 뭐 동기가 되고 꼭 이 왕자리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뭐 이제 그 프랑스 땅에 영국의 그런 그 식민지가 있었어요. 영국이 경작하고 있는 그러니까 영국에 막 백작들이 가서 뭐 양모 사업 이제 양도 치고 이렇게 해서 프랑스 쪽에서 이제 만약에 농사도 짓고 이제 그 좀 이런 그 양모 사업도 이제 많이 했는데 문해부흥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그 봉건 영주들이 이제 뭐라면 아까 말한 화약으로 이제 막 포를 쏘고 그러니까 이제 영주 체제가 봉건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할 수 없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영국으로 건너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할리받은 거, 이 땅이 있었던 거죠. 이 프랑스 쪽에서는 이 땅에서 목축업도 하고 여기서 이제 뭐 여기 양모 사업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냐면 이제 봉건 영주 체제가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이렇게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올라와서 중앙에서 그럼 왕을 중심하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이제 뭐는 또 다시 그대로 차지하려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백년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전쟁이 시작돼서 영국군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흑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원래는 이것이 다 프랑스 땅인데 이거 점령한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원래는 요 녹색 부분만이었는데 이거 다 이제 전쟁을 통해서인데 이때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도 알지만 유명한 잔다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잔다크는 뭐 17살인가 밖에 안 되는데 좀 지금은 성녀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시골에 살아서 뭐 공부도 안 했고 더구나 무술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아무것도. 그런데 이제 뭐 좀 이렇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막 계시가 내린 거예요, 막. 그래 자기도 처음은 이제 그걸 아니라고 부정하다가 결국 신의 뜻을 받들어서 좀 어렵사리 왕을 만납니다. 뭐 왕을 이렇게 서민이 어떻게 왕을 쉽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끈질기에서 왕을 만나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 장군이 되는 거예요. 이 처녀의 몸에 갑옷을 입혀가지고 삶는 겁니다. 근데 삶는데 승리를 해요, 그냥. 이거 전쟁도 안 해본 여자가. 그러니까 신들린 사람이 쉽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은 그 전쟁을 역전시킵니다. 역전을 시켜요. 완전히 영국을 이제 몰아낼 입장으로.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 지도를 이제 못 봅니다. 지도를 보면은, 여기 칼라라고 해서 요 칼라가 있죠. 여기 하나만 남습니다. 이 프랑스가 이겨가지고, 이 잔다크 이겨가지고, 여기 하나만 남아요, 여기. 그 정도로 이 잔다크의 그 전쟁이 대단히 능력을 발휘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죽어요, 이 사람이. 화형을 당한다는 화형.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가 원래 자기 백그라운드가 있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가문도 좋고 옛날부터 장군이었으면 그럴 리 없는데 어느 시골 떼기가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공적을 세우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그때는 그 종교의 시대니까 그냥 이 사람을 그냥 모함한 거예요. 마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마녀라는 그 이름을 뒤집어 써가지고 종교 재판에서 화형을 당한 거예요. 화형을 당해요. 참 이상한 나라죠. 이렇게 해서 결국 잔다크는 화형을 당해서 역사에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년 전쟁이 끝나요. 이제 100년 동안 해가지고. 그래서 영국은 또 영국으로 물러왔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랑스 쪽에 있었던 백작들, 후작들이 이제는 중앙으로 올라와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줄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줄을 서는데 이 전쟁이 장미전쟁이라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문은 하얀 무늬를 했고 한 가문은 빨간 장미 무늬를 해서 싸워서 장미전쟁이라 그러는데 이거 한 30년 또 전쟁합니다. 자, 그 원인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에드워드 3세가 죽어버려요. 이 영국에서 3세가 죽어버리니까 그게 흑태자가 있었는데, 흑태자 유명한 사람, 이 사람도 전쟁에서 죽어요. 또 이 클래런스 공도에 죽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셋째 랭거스트, 그리고 넷째 요크, 이 두 가운데서 하나가 나와야 돼요. 왕이. 뭐냐면 부왕이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게 서로 한다는 거예요. 서로. 서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후손들 가운데 서로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 요크가는 하얀 장미, 그리고 랭크스터가는 빨간 장미를 달아가지고 집안끼리 싸운 거예요. 집안끼리 이제. 여기는 뭐 형제 아니에요, 형제고. 요 밑에 내려오면 이제 뭐 사촌, 육촌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왕권을 놓고 그렇게 싸움 붙은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전쟁이 이제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냐. 한 30년 전쟁하다가 얘 다 지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랭거스트 저 붉은 장미 쪽에서는 헨리 7세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요크공에서는 에리자베스라는 그 여성이 있은 거예요. 서로 우리가 정약 결혼을 시키자. 그래서 정약 결혼을 시킵니다. 이렇게. 정약 결혼. 그러니까 이제 두 양가가 뭐 같은 혈족이지만은 이 화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두 남녀가 이제 짝을 맺어가지고 이제 화해를 해가지고 이제 뭐면 왕가가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투터 왕조라는 거예요. 투터 왕조. 그러니까 이 혈족이 다르면은 이 사람들은 왕조 체제를 이름을 바꿔요. 우리는 그냥 뭐 왕씨에서 이씨로 넘어가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쿠데타예요. 쿠데타에서 또 왕씨 일족을 다 절멸시키고 다 이런데, 이 유럽 쪽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혈족이 이렇게 단절되면은 물론 그 왕의 계통입니다. 그러면 뭐 사촌이라든가 또는 뭐 어디 저 외가의 어떤 혈통 데리다가 그렇게 이제 세우면 이 왕조가 바꿔져요. 그래서 이제는 투터 왕조가 됩니다. 이게 헨리 8세부터 이게 아버지 헨리 7세는 랭커스터가 하고 이건 요크가입니다. 요크가와 랭커스터가 이제 정략 결혼을 통해서 헨리 8세가 탄생해요. 근데 이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바람둥이에요, 완전히. 뭐 부인, 정식 부인만 뭐 5명이니까 하여튼 이게 바람둥이거든요. 이 헨리 8세가 누가하고 결혼하게 되면 뭐냐면 캔서리 아라곤이라고 해서, 캔서리라고 해서, 아라곤은 스페인의 그 옛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어느 왕녀를,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 헨리 8세의 부인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형님 아더왕이 있어서, 아더왕의 부인인데 아더왕이 일찍 죽어버려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 형수인데 뭐 왕가에서 이혼한 이 스페인이 그때 당시는 상당히 무적 함대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힘을 가진 나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하고 사돈을 맺어야 이 조그만 영국이 좀 힘을 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략 결혼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아더왕이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고, 그래서 그 동생인 헨리 8세하고 결혼을 시켰어. 근데 헨리 8세는 마음이 안 드는 거야. 요 사진은 이쁘게 나왔는데 뭐 키만 벌쩍 컸지 뭐 이쁘지도 않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싫은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정략 결혼이니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누구하고 더 사랑이 되냐면은 엠브리라는 그 여성하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캔서리 몰래 뭐 만나기도 하고 해서 임신까지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이 헨리 8세가 영국 역사에 많은 골칫덩어리예요. 그때 당시는 전부 다 캐톨릭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이냐면 뭐냐면 유럽의 프랑스나 이 독일 쪽에는 막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신교들이 막 생길 때예요. 근데 영국은 그대로 국교예요. 근데 국교는 이혼이 없잖아요. 이혼이.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이혼 안 하잖아요. 그냥 이 이혼하려면 누가 하느냐? 로마 교황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이 로마 교황이 해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헨리 8세가 뭐냐면 이 로마 교회하고 결별을 합니다. 우리는 로마 교황청을 안 따라가겠다. 그래서 우리 영국교회를 만들게 돼서 성공회라는 영국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공회라는 건 영국교회를 말합니다. 영국의 천주교, 쉽게 말하면 영국의 천주교. 그래서 헨리 8세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게 이혼을 해버렸어요. 이혼. 이혼해가지고 누구냐? 아까 사랑했던 엠브린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결혼하고 1000일 만에 죽어요. 그 왜 그러냐? 이 결혼하고 나니까 또 이 헨리 8세가 싫어진 거예요. 이제 또 싫어진 거예요. 싫어서 어떻게 하면 이혼을 시킬까? 이혼할까? 또 이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적어도 뭐 사가의 뭐 연집이 사람이 아니고 한 나라의 왕가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신하들도 다 뭐냐면 인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그 종교 세계니까 종교의 주교가 허락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이게 그 이혼할 건데기가 없는 거예요. 이혼할 건데기가 없어. 그래서 모함을 시킵니다. 모함을 시키는데 여기 이제 오빠 그러니까 이제 오빠 부인이죠. 오빠 부인을 뭐라 그래? 올케라 그러나? 올케를 잡아다가 이 정부에서 야, 네 뭐냐면 그건 또 뭐라 그래요? 올케하고 시누이가 뭐냐면 음란한 행동을 했다. 뭐 자기 오빠하고도 했고 뭐 여러 남자하고도 그런 간음을 했다. 이걸 조작시키는 거예요. 조작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계에서나 사회에서 먹혀들 거 아니에요. 아니 왕비가 음란한 생활하고 뭐냐면 그런 일을 했다. 부도덕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마땅히 이혼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결백하단 말이야.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요 헨리 8세가 영국 런던 탑에다가 갇혀버렸어요. 런던 탑. 런던 탑 안에는 안에 이제 감옥이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면 다 죽어서 나와요. 살아서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에 뭐냐면 이제 이 헨리 8세는 누구를 또 사랑하느냐면 제닌 시모아라는 시종. 제닌 시모아라는 시종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게. 그러니까 요걸 이 사람이 이혼이 되고 죽어야 이 제인 시모아가 이제 결혼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런던 탑에서 그러다가 목을 잘 죽는데 그 죽는 날이 어떠냐? 이 헨리 8세하고 결혼한 날에서 딱 1000일 되는 날. 그래서 천일야와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0일 만에 죽습니다. 죽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인 시모하고 이제 또 얘기를 해서 여기서 뭐냐면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 이 제인 시모하고 자녀가 나는데 이것이 이제 누구냐면 에드워드 8세요. 에드워드 6세, 에드워드. 그러니까 이건 제일 나중에 태어났고 이게 에드워드가 이제 왕이 됩니다. 뭐 아들이니까. 여기는 전부 다 딸만 낳았어요.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 이건 딸이니까 아들이 우선 것이니까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에드워드가 여러분이 옛날에 그 소설책을 배운지만 왕자와 거지. 그 왕자와 거지의 주인공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작가가 뭐 이 사람을 그냥 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책을 쓴 겁니다. 이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됐는데 어린이자가 죽어버렸어요. 얼마 후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순번이 누구냐? 여기가 큰 딸이고 둘째 딸이고 여기가 세 번째 남동생인데 큰 딸인 메리가 이제 왕권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 메리는 원래 리베리아 그러니까 스페인 쪽은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종교 개혁을 이룰 때 스페인, 포르투갈은 이 종교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먼저 대항해 시대를 연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발견하고 저 인도를 발견하고 그 사람들은 그때 그쪽에서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럽 쪽은 계속 전쟁했거든요. 종교 전쟁을. 그래서 좀 이베리아 반도인 스페인의 좀 어머니니까 뭐냐면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국 성공회에서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권을 가졌으니까 이제 천주교를 옹호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영국 교회가 천주교를 막 삐게 돼.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자식이 없이 그냥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엘리자베스 1세가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돼요. 그러면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엠브린의 딸 아닙니까? 자기 이제 어머니가 1000일 만에 죽었잖아요. 태어났어요. 이 시대부터 영국의 황금 시대를 맞습니다. 황금 시대를 맞아요. 이때부터 자 이걸 이제 여러분이 좀 자세히 한번 또 보시면은 자 엘리자베스 1세 때 아까 말한 칼라예요. 요 칼라 해전이라 그래요. 여기가 유명한 칼라 해전인데 이 해전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스페인의 무적 함대라 그러죠. 무적 함대. 무적 함대를 침몰시킨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때. 자, 그래서 이 영국을 중심해서
이런 이제 스페인이 무적 함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왜 이 무적 함대가 오게 되냐면은, 자,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인도도 발견하고, 이렇게 해서 대해양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데 영국은 가만히 보니까, 이 신대륙을 다 집어삼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신대륙에서 엄청난 금은보화가 막 스페인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되게 배 아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영국에서는 원래 이제 바다 사람들이니까 해적이 많이 있어, 해적. 그래서 그 해적들은 뭐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저 남미에서 가져오는 금은보화를 가져올 때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제 바다에서. 해적들은 무섭잖아요. 그 해적들이 거의가 다 영국의 해적들이야.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영국 정부에다 항의를 한 거예요. 저 해적들을 좀 잠잠하게 해달라. 우리 마침 저 서해에 중국 어선들 하면은 계속 항의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모른 척 하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 금은보화를 뺏어오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영국으로 들어오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해적들이 좋은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에게도 안 되고 이러니까 결국 이 무적 함대를 끌고 영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국 쳐들어간다고. 이 무적 함대가 영국에 상륙만 하면 영국은 글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영국 그때 당시만 해도 병력이 얼마 안 됐고 군사력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무적 함대는,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영국 본토를 상륙하기 위해서 오는데, 여기서 칼라에서 이 영국 좀 해군하고 맞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봤듯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하는데, 모든 군사력이나 모든 면이 스페인이 훨씬 낫죠. 그런데 좀 신이 도움인지 이게 그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스페인 쪽에서는 배들을 묶었어요. 이렇게 묶어서, 풍랑이 잠잠하면 다 전쟁하려고 이렇게 묶어서 있는데, 영국 쪽에서 결국 좀 배 한 척을 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다음 그 배 돌진시켜가지고 불을 붙이는 그런 하는 화공법을 통해서 완전히 무적 함대를 이제 침몰시키는 그런 하나의 좀 이로 인해서 이 칼라 해전이 승리로 이끌죠. 무적 함대가 이제 완전히 이제 무너집니다. 여기서부터 스페인은 내리막길을 가고, 반대로 영국이나 네덜란드가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길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엘리자베스 1세 때입니다. 엘리자베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때 유명한 분이 나오죠. 그것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이 셰익스피어는 뭐냐면 인도를 주고도 안 바꾸겠다 할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작가로서. 자, 이런 위대한 인물이 엘리자베스 시대에 탄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때부터 영국은 세계를 향하고, 그리고 이제 그 팍스 브리테니카 시대를 열게 된다. 어머니는 좀 억울하게 죽었죠. 천일 만에 목 잘려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엘리자베스는 결혼을 안 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영국과 결혼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결혼하고 그냥 처녀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후계자가 없을까요?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돌아가신 분이고 후계자가 없으니까 이제 왕조가 또 바뀌어요. 이것이 투터 왕조가 요 가계를 다시 한번 본다면 요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나와가지고 엘리자베스 1세가 나왔잖아요. 에드워드 죽고, 메리 1세도 언니도 죽고, 엘리자베스는 후손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사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스코틀랜드에서 마갓이라는 헨리 8세, 아까 바람둥이 헨리 8세의 뭐냐면 여동생이 마갓이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왕가에 시집 가서 거기에서 이제 후손이 탄생한 거예요. 후손이 탄생했다. 그래가지고 여기 후손이 없으니까 외가를 찾아가지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외가의 그런 후손,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제임스 6세예요. 제임스 6세를 뭐냐면 데려온 거예요. 이렇게 제임스 6세. 이 제임스 6세를 이 영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데려와가지고 어떠냐, 제임스 1세로 바꾼 거예요. 영국에서. 자, 이때부터 어디냐, 이 스코틀랜드하고 아까 말한 잉글랜드, 영국은 좀 왕조가 좀 다르고 있었단 말이야. 같은 이 땅이지만은 다르게 있었어. 스코틀랜드가 제일 위라 그랬죠. 위에고 그 밑에가 잉글랜드인데, 근데 스코틀랜드는 하나의 왕조란 말이야. 거기에서 이 제임스 1세를 데려왔으니까 이제는 영국이 스코틀랜드하고 합치게 된 거예요. 합병하게 돼요. 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1세는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6세로서 스코틀랜드로만 왕이었는데, 이제는 제임스 1세가 되면서
뭐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두 개의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예. 이때가 스튜어트 왕조. 그러니까 튜터 왕조에서 이제 혈통이 바꿔졌으니까 스튜어트 왕조. 이렇게 왕조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튜어트 왕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자, 그러니까 제임스 6세였는데 영국에 와서 제임스 1세가 됐단 말이에요. 제임스 1세의 아들이 찰스 1세입니다. 찰스 1세. 이 찰스 1세도 어디냐? 그러면 이 절대 군주 체제로서 이게 지금 그 유럽은 어디야? 봉건 체제가 넘어가지고 이제 절대 왕조로 넘어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것이 절대 왕정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이게 절대 왕조란 거 어떠냐? 일반 우리나라도 뭐 조선에 뭐 왕조가 있지만 그런 왕조는 좀 차원이 달려. 즉, 이 왕은 신의 대신자로서 신에게만 책임이 있고 백성한테는 책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의 명령, 이 왕의 명령, 왕의 뜻이 곧 뭐냐면 법이다. 그래서 루이 14세가 짐은 곧 법이다. 이런 말을 표현한단 말이야. 그 정도로 강력한 그런 이 국가를 뭐냐면 우리가 절대 왕조라 그러네. 절대 왕조. 이 절대 왕조 체제 유럽이 있는데 이 영국에서도 이 찰스 1세가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회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최초로 세계에서 이회 제도를 연는 곳이 로마에서 바로 이 영국으로 넘어옵니다. 영국에도 이회 제도가 있어서 오늘날 이회와는 좀 다르지만은 근데 뭐냐면 자기의 절대 왕조를 세워서 절대 국가를 만드니까 이해를 무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여기가 이제 제임스 1세, 찰스 1세입니다. 요 인물이.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왔고, 그래서 그의 아들이 찰스 1세입니다. 찰스 1세인데, 자, 여기서 크롬웰이라는 이런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찰스 1세를 몰아내는 그런 하나의 혁명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청교도 혁명.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캐톨릭을 중심해서 지금 이 종교를 세워 나가는데, 뭐냐면 이 청교도란 것은 칼빈파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여러분이 이 유럽의 이제 종교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1517년 이제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는 루터파가 있고, 그다음 프랑스의 사람인 칼빈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종교 개혁에 앞장섰기 때문에 칼빈파라는 게 있어요. 그 칼빈파 이름이 어디냐? 이 영국에 와서는 청교도라고 불러요. 청교도라고. 이게 칼빈파예요. 칼빈파. 이 칼빈파들 앞세워서 크롬웰이 바로 이 찰스 2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 혁명이 어떠냐면 왕당파하고 이해파라는 걸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찰스 1세는 왕당파, 왕이니까 왕당파에서 왕을 추종하는 세력들로 하고 뭉쳐있고, 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크롬웰은 이원이니까 이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군사가 형성돼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청교도 전쟁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럼 찰스 1세가 집니다. 이렇게 찰스 1세가 져요. 그래서 이제 크롬웰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죠. 그러면 찰스 1세는 어떻게 되냐? 찰스 1세는 뭐냐면 결국 척결을 해서 죽습니다. 사형시켜요. 그래서 누가 하냐면 이제 크롬웰이 공화정을 만들어요. 이제 왕이 없고 크롬웰이 중심으로 해서 공화정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그런 좀 정치를 하는 것을 이제 뭐냐면 이제 공화정이라 그래서 모든 나라는 지금 공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조선 민주주의도 뭐냐면 일당 독재지만은 뭐 세계 앞에는 자기들이 자유국가라고 얘기를 해서 뭐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하잖아요. 공화정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정치 세력이 함께 뭐냐면 정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공화정이라 그럽니다. 이 크롬웰이 공화정을 하다가 크롬웰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죽어버려 어떻게 하냐? 이제는 뭐냐면 찰스 1세의 혈통을 이제 찾는 거예요. 이 찰스 1세 아들이 어디가 있었냐? 프랑스로 아버지가 죽을 때 뭐냐면 도망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데려온 겁니다. 그것이 찰스 2세예요. 찰스 2세를 데려왔어요. 이게 찰스 2세에 들어가고 이게 뭐 그로부터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많은 이제 신교도들이 박해를 받죠. 그러다가 제임스 2세가 들어와서 이 제임스 2세가 완전히 캐톨릭 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캐톨릭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헨리 8세를 통해서 영국 교회, 성공회를 만들었는데 그 성공회가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천주교로 다시 돌아가는 로마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외에서 어떤 입장이 벌어졌느냐? 바로 명예혁명이라 해서 저 네덜란드에 있는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를 부부, 이거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메리가 오렌지공이라 그래요. 이 네덜란드 오렌지 공인 이 부부를 끌어들여요. 끌어들여가지고 제임스 2세를 어떻게 뭐냐면 이제 뭐 유배를 시킵니다만 다른 데로 가긴 합니다만은 이 제임스 2세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때 어느면 이 청교도 혁명처럼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피를 안 흘렸기 때문에 그 혁명을 명예혁명이다 그럽니다. 명예혁명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영국에는 뭐냐면 이 신교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로마의 그런 이 종교 외에 새로운 신교의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바로 이 청교도들이 결국 영국에서 자유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두 파로 나눠집니다. 두 파로. 하나는 청교도인들이 이제 한 분류는 왜?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국에 남아서 이들과 싸워서 여기에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이룩하자 하는 파가 있었고, 또 나머지 한 파는 어디냐? 자유로운 신대륙으로 가자. 그래서 그 자유로운 신대륙으로 가자는 그 사람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 뭐냐? 바로 미국 독립을 이끌어내는, 뭐 그 사람들이 뭐 전쟁을 해서 미국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정신, 그러니까 이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미국이 건국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명예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리 부부죠. 메리 부부가 오리진공하고 메리 부부가 이제 영국에 두 사람이 함께 정치를 하는. 그래서 여기서 최초로 이회제도가 권리장전 뭐 이런 것이 이제 나와가지고 결국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회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이회제도가 세워진 데가 영국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가 오늘 우리들에게 생활의 어떤 정치적인 패러다임이지만은 이거 올 때까지의 역사,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민주주의가 온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래도 4.19 혁명 터져서 수많은 학생들이 죽고 뭐 5.16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거쳤죠. 근데 이 서양에서의 민주주의란 것은 엄청난 피를 흘려서 민주주의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화란 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이제 이제서는 안 될 문제가 뭐냐면 신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신의 섭리가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역사가.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엘리자베스 1세 이후에 영국은 어떤 변화가 벌어지느냐? 엘리자베스 1세가 결국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침몰시키고, 그때부터 대해양 항해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어디냐? 이제 트리팔카로 해전이라고 해서 이 스페인하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이 군대가 합쳐가지고 결국 영국과 이제 싸우게 됐습니다. 이때 누구냐면 넬슨 제독이라는 유명한 제독이 있죠. 우리나라 이순신 장관. 근데 이 군사력으로는 영국이 좀 배도 적고 좀 여러 가지 약했어요. 이렇게 뭐냐면 스페인하고 이 프랑스의 연합 함대가 강력한 함대인데, 이 트라파카로라는 이곳에서, 그러니까 이곳이 어디냐면은 스페인의 남동쪽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해전이 붙었는데 넬슨 제독이 이겨요. 그래서 넬슨 제독이 영국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우리의 그 이순신 장관 같은 그런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떤 전쟁이면 나폴레옹을 중심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많이 싸웠어요. 여기 싸웠는데 그것이 워터루 전투입니다. 이거 유명하죠. 워터루 전투. 뭐 음악도 있고 그런데 이 워터루 전투에서 벨기에 쪽입니다. 벨기에 그 워터루란 거기서 이제 그 영국하고 그런 러시아 쪽도 있습니다만, 근데 좀 프랑스하고 전쟁을 붙은 거죠. 전쟁을 여기서 결국 나폴레옹이 집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 러시아에 그 원정을 가서 겨울철에 거기서 패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갔다가 탈출을 해요. 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탈출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시 이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다 센트 헬레나 섬으로 가서 영원히 거기서 죽습니다. 누구는. 그런데 이 전쟁에 결국에 그 프랑스로서는 고비였죠. 결국 영국이 승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영국은 어떠냐.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열립니다. 유명하죠. 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하나의 시대로 들어오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자 자식이 남동생이 없었어요. 빅토리아 여성밖에 없었는데 처녀의 몸으로 결국에 왕관을 씁니다. 영국의 여왕이 되는 거죠. 자, 여왕이 되는데 이 처녀로 또 엘리자베스 1세는 처녀로 나는 영국하고 결혼한다 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 사람은 결국에 프랑스의 외사촌 오빠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가란 건 뭐냐면 자기들이 어떤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정략 결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그 근친 간에도 그런 결혼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나는 본 적은 없지만은 아주 미남이래요. 미남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만 8명을 둡니다. 자식만. 이렇게 아주 이 빅토리아 여왕만큼 그렇게 좀 호사스럽게 그리고 좀 전성기를 누린 그런 왕들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빅토리아 여왕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뭐냐면 와뚜가 중기기관을 발견합니다. 영국에서 와뚜가 중기기관을 때 여기서부터 산업혁명이 벌어지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이렇게 산업혁명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소몰고 어리아짜짜 하면서 밥가리 하는 시대에 여기는 벌써 기계화되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17세기에서 이제 18세기 그 사이에 산업혁명이 벌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증기기관이 나온 거예요. 증기기관이. 그래서 철로를 깔고 오니까 참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신기한 거 있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추락이라도 한 대가 오면 얼마나 신기한지 그거 본다고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17세기에 이렇게 좀 레일을 깔고 이렇게 철도가 달렸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증기라는 그 에너지가 이제 동력으로는 에너지로 바꿔지는 거죠. 이 놀라운. 이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물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물레방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력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제 동력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계곡으로 가야 되고, 이랬는데 이때부터는 그냥 도시에서 이제 산업이 발전하는 거죠. 동력이 생겼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쇄도 막 찍어냅니다. 인쇄물도 막 찍어내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여기 방직, 방염 이런 것들이 막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생산. 그리고 이거 하려면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원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선진 국가들은 식민지 정책을 피지 않을 수 없어. 왜? 자기 나라에서 다 소모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많은 농촌에서 중국에서 농민공이라죠. 우리도 한때 막 도시로 올듯이 도시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독일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독일에서 칼 마르크스가 라인 지방에 살았어요. 이게 라인 지방 공업 도시예요. 거기서 봤는데 농촌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올라와가지고 이런 공장에 취직한다고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그야말로 생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와서 좀 그렇게 자본가들한테 핍박받고 그런 착취당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 막스가 나쁘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너무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 너무 남보다 앞서 의협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자본주의 체제가 이건 인류 역사의 망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냐 그래가지고 생각한 것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이게 하여튼 산업혁명이 그때 초기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혁명이 퍼집니다. 도시가 완전히 이제는 그때는 주로 석탄이니까. 그러니까 증기기관 이후에 내연기관이 나오죠. 그것이 지금 우리 자동차 아닙니까? 내연기관이. 그건 이제 오일로 기름 가지고 이제는 그 동력을 갖는 거고 이거는 석탄 가지고 동력을 갖는 거예요. 증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때부터 팍스 브리테니카라는 하나의 좀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민정책을,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북민 미국 이런데 식민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원료를 가져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원료를 가져오고 그다음 팔로를 만들어야 돼요. 인도 같은 데는 동인도 회사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1840년 영국에 뭐냐면 아편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좀 전 세계 식민지 정책을 했죠. 우리나라는 그때 빠진 거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이제 빠졌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식민지가 오히려 됐으면 좀 신사적이고 또 우리는 이제 영어도 좀 일찍 배웠을 것이고 인도는 상당히 그 인도의 컴퓨터 이런 쪽에 상당히 산업이 많이 발전한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 많이 하는데 영어를 잘 구사할 줄 아니까 일단은 뭐냐면 이 국제 공용어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그랬으면 낫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왕이면 자 하여튼 이게 미국의 이런 시민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그 동해안 지역 거의 그 시민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물러나죠. 자 그래서 그 영국이라는 사회는 이렇게 부유롭게 아주 이제 부유로운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를 맞이합니다. 정말로. 자, 이렇게 그 팍스 브리테니카 시대를 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에는 미국 식민지까지 만들었으니까 이 광대한 땅이죠. 전부 다. 뭐 인도,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이 아프리카는 이거 남에서부터 저 북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전부 다 식민지 정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주로 원료 그리고 이제 만든 상품을 뭐냐면 팔로 하는 그런. 그다음은 여기서 인력을 착취하고 자원들을 착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섭리사로 봤을 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은 정말로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화가 강같이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국의 이익만을 취하고 기독교인들이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자본가들이 혈안이 돼가지고 이렇게 식민지를 개척해서 거기에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기술 개발을 시켜줘 가지고 그 나라도 함께 부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원만 착취해 갔단 말이에요. 자원만 착취. 이것이 결국에 1차전, 2차전 이후에 오늘의 이 세계의 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동 강의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마호메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원리는 착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테러의 중심 부분에 있느냐? 그런 역사 속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영국의 사학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얘기하듯이 자, 공산주의 출현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고발장이라 그래. 기독교가 하늘에서 천국을 실현해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인민을 착취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칼 마르크스는 땅에서 인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알마 인류 역사가 이렇게 비참한 역사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쭉 이제 지난 강의를 지금 3번 강의했습니다. 오늘 4번째 강의인데 첫째 강의는 뭐냐? 바울이 서쪽으로 간 가다가 그다음 2번째는 이슬람 제국 그 3번째 강의는 바로 천년을 깨우리라. 그 강의 내용이 모두 뭐냐? 하나님의 섭리사를 중심해서 바로 인류를 어떻게 이제 개화시키고 문명화시켜 나가는 거냐 이걸 해나갔던 거거든요. 그걸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중세 시대에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사랑과 평화가 강처럼 흐르는 그런 하나의 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그 의와 그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에서 자기 목이 잘려 죽어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터전 후에 314년 콘스탄티노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됐어. 그럼 피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주님이 오실 때 하신 말씀이 먹을 것 입을 것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세우라. 그 말씀은 대명을 받고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 로마로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이 로마라는 세계 팍스 로마 나라를 기독교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성공했어요. 근데 이 로마가 결국에 망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를 통해서 게르만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섭리를 세워가지고 가서 이제는 중세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 교황 네오 3세가 칼 대제에게 기독교 왕권을 씌워주고 결국 프랑크 왕국이 하나님의 섭리의 주역이 돼가지고 중심적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교황들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교황들 이제는 교황들이 결국 어떤 교황은 이런 말을 해서 참 신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티칸에 뭐냐면 순례를 오면 그 뭐 부녀자고 처녀들고 다 뭐냐면 까먹어본단 말이에요. 까먹어보네. 그런 교황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여관을 경영하기도 하고 그냥 돈놀이 한다고. 이래서 결국에 신부각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자기 종교를 자기가 개혁하자. 이렇게 나온 것이 마틴 루터예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가 어디 갔냐?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 가서 이런 청빈한 생활. 캐톨릭이 그렇게 뭐냐면 타락하고 모든 종교가 다 타락하는데 청교도 말 그대로 정말로 청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이제 기독교가 이제는 또 한탕주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착취하고 인민을 노예가 만들고 그래서 전부 다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남미에다가 사탕수수밭 이런 걸 모두 한 것이 전부 다 노예를 만든 거 아니에요. 노예. 그 누가 만들었냐? 기독교인들이 만들었다.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천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유럽이 지금 골칫거리가 뭐냐? 북아프리카, 중남미에, 중동에서 막 이민들이 몰리잖아요. 그 이민 대다수가 다 모슬렘들이에요. 모슬렘들이 올라가서 막 테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자기들이 뿌린 씨앗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산업혁명이 터져가지고 그들이 사랑과 평화로서 세계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술을 배워주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나라의 도시를 개발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같이 했더라면 벌써 이 나라는 천국이 이루어졌지. 세계. 그러니까 종교란 게 더 무섭다. 종교가. 이 종교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현상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개탄스러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 노예 얘기도 있으면 노예를 때려다가 어디야? 여기다가 이제 사탕수수 밭대. 그냥 그거 재배하는데 인력을 동원시켜요. 이 사람들이 비참하죠, 이게 뭐. 그때 말하면 한 1200만이 왔다는 거예요. 1200만이. 아프리카에서. 1200만이 와가지고 오는데 뭐 수송선이 제대로 되겠어요? 오늘처럼 뭐 KTX 타고 오늘 무슨 뭐 좋은 배 타고 오겠어요? 괴짝처럼 그냥 짐짝처럼 그냥 실려가지고 오다가 반 이상은 죽죠. 반 이상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노예하면 뭐야 미국 하지만 미국은 거의 뭐 10분의 1밖에 안 왔어요. 거의가 남미에 다 들어간 거예요. 남미. 그래서 지금 거의 남미의 그 사람들 보면 이게 그 이제 흑인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 그래서 흑인 노예들을 와가지고 이 카리프에서 설탕을 만들면 설탕, 담배, 면화 같은 걸 만들어서 영국으로 들어가요. 그럼 영국에서 그걸 팔려가지고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하냐? 면적물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중동이나 아프리카로 팔아요. 그럼 또 거기서 이렇게 노예선이 오고 이렇게 삼광무역을 한 거예요. 삼광무역. 그러니까 영국의 양마 돈이 쌓이는 거예요. 금화가 쌓이는 거지. 금화가.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 여왕의 이제 가계도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이제 지나고 에드워드 7세 조지에서 결국 조지 6세 아버지에서 여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여왕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영국의 왕과 가계도가 나오는데 이 입헌 군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사실은 뭐든 정치 또 군사 외교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포기하죠.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걸 다 뭐냐면 수상에 넘기고 자기는 명예로만 있는 겁니다. 명예로. 그렇지만 사실상 법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결국 국가의 원수로서 외교권과 군사권을 다 가지고 있죠. 사실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버킹엄입니다. 버킹엄. 여기 밖에서 오는 이제 버킹엄이고. 자, 그럼 여기서 딱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아일랜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그 좀 테러 문제도 있었건데 여기에 영국이 요거의 본토가 이제 뭐냐면 잉글랜드, 저 위가 스코틀랜드, 또 여기가 웨일즈, 여기 웨일즈 됩니다. 웨일즈. 근데 여기가 북아일랜드라고 해서 원래는 이것이 언제까지냐면 아까 헨리 8세, 그러니까 1536년에 이
아일랜드를 합병해버려요. 그래서 한 500년 동안 이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해방이 됐죠. 자기들이 독립했습니다. 독립한데 여기는 원래 최초로 여기가 선교가 된 나라입니다. 로마에서 선교가 돼서 여기는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인데 영국은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결별했잖아요. 그래서 신교로 가는데 신교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가 독립하면서 이 북쪽에 자기들이 신교도들을 이 영국의 신교도들을 모이고 살게끔 이게 되는 겁니다. 북아일랜드. 그래서 이게 북아일랜드입니다. 요것 때문에도 많이 테러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 땅에 결국에 영국의 신교도들이 이렇게 사는 이런 북아일랜드가 있다. 그래서 영국은 현재 어디냐? 여기에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 이걸 합쳐서 영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뭐냐? 축구를 보면 또 재밌어요, 여기에. 이 나라가 좀 재밌는 나라입니다. 자, 근데 이 아일랜드 사람이 이제 뭐냐면 기근이 있어서 뭐 약 한 그때 당시 한 800만 인구였는데 한 600만 정도 한 200~300만이 죽었어요. 기근으로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아메리카, 미국이 이제 인민을 막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때 이민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출신이 많은데 여기에 케네디도 혈통이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민을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많이 갔죠. 자, 근데 이제 국기를 보면은 미국을 가리켜서 우리는 국기를 성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얀 빨간 바탕에다 하얀 선을 긋고 별이 50개죠. 50개 주니까. 그래서 별성자를 붙여서 성조기 이렇게 이제 붙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태극 모양이 있다 해서 태국기. 그리고 여기는 좀 해를 상징하니까 일장기 이러잖아요. 여기는 이제 뭐냐면 색이 삼색입니다. 이게 삼색기라고 해요. 이게 프랑스기입니다. 자유평등 사상을 의미하는 삼색기. 근데 이 영국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영국기를 뭐라지? 얼른 생각이 안 돼. 하여튼 나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영국이 되는데 본래 영국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아일랜드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고 이제 웨일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상징하는 하나의 표시가 이제 영국의 국기입니다. 자, 그럼 영국 국기는 어떻게 되냐? 자,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얀 바탕에다. 이건 뭐냐면 이 영국 사람들은 성인을 많이 추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개척 당시에 순교한 사람들의 그런 성인들을 추대하기 위해서 이 국기를 상징을 어떠냐? 성 조지 십자가라 해서 성 조지의 성인을 추모하는 입장에서 성 조지 십자가를 그린 겁니다. 이거 국기가 원래 잉글랜드 국기가 이거예요. 근데 거기 스코틀랜드가 있잖아요. 스코틀랜드가 결국 제임스 1세에 의해서 이제 합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는 뭐냐? 성 앤드류의 십자가 해서 앤드류 성인을 추모하는 입장에서 요 십자가예요. 요거 두 개를 뭐냐면 요거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요거만 하자고 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화해해서 만든 것이 이 유니온잭이라죠. 유니온잭인데 이것은 유니온잭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하얀 부분, 파란 바탕에 하얀 부분이 십자가 있죠. 그 다음 빨간 부분 있죠. 성조지 십자가라 해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십자가가 있단 말이야. 두 개의 십자가.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아일랜드가 이제 합병이 됐단 말이야. 그럼 아일랜드 기는 또 뭐냐? 아일랜드 기는 이것은 성 패드릭 십자가입니다. 성 패드릭 성인을 추모하는 입장에서 패드릭. 그럼 요 십자가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든 것이 오리온 잭이라고 해서 이 지금의 영국 국기에 나온 겁니다. 이 잭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 앞에다가 깃발 씁잖아요. 자기 나라라든가 저기 회사의 그런 상징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잭이라는 말이 원래. 그래서 유니온 잭 이렇게 해서 국기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국 국기가 됐다. 근데 아무리 봐도 세계 230개 국가가 있다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태국기만큼 좋은 국기가 없는 것 같아. 보기가. 박수 한번 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조그마한 섬이지만은 서로 민족이 다르고. 그래서 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 단일민족이다. 단일민족.
단일민족이 뭐 싸울 건 뭐겠어요. 같은 그 단군 할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꼭 무슨 단군 할아버지 피만 다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뭐 제주도에도 한 몇십 년 동안 저 몽골족이 와서 살았고, 뭐 여기 얼마나 여기 이제 저 이방 민족들이 많이 침략했어요. 뭐 일본 사람들 여기 와서 그러니까 자 혼혈은 조금 되긴 됐지만은 정신이 단군 할아버지 정신을 받고 다 태어났으니까 단일민족이고, 그다음 종교도 하나예요. 종교도 뭐 불교에서 유교, 기독교 이렇게 왔는데, 자 세계는 지금 어떤 문제입니까? 민족 분쟁, 종교 분쟁이라 끊임없이. 그것이 왜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기가 막힌 나라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 이 빨갱이가 들어와서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문제가 이러네. 자, 요것만 없으면 기가 막힌 나라인데 지금 요것만 없으면. 그러니까 문 선생이 야 공산주의 극복을 위해서 승공연합을 만들고 남북통일운동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공산주의를 이 지구상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 가셨단 말이야. 그것만 하면 우리는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북통일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어. 근데 세계는 어디냐? 남북 통일 뭐 세계 통일돼도 민족을 넘어설 수 있는 이념이 없으면 안 되고, 종교를 하나 통일할 수 있는 이념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이 지금 걸릴 거 아닙니까? 과거 우리는 20세기까지는 뭘 했어요? 소련과 뭐냐면 미국이 그냥 이념 전쟁했잖아요. 그래서 냉전 체제라고 그랬는데 그걸 무너지니까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 민족 분쟁, 종교 분쟁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것이 없어. 정말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자, 그런데 우리 국민의 마음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은 이 나라가 참 잘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기가 막힌 나라인데 말이지.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명의 발단사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신의 섭리에 의해서 뭐냐면 저 유럽이 뭐냐면 이제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났고, 또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이렇게 해서 세계화되어 나갔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그 밑받침에 뭐냐면 자 인류 역사의 문명이 디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나일강 문명에서부터 이 유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그리스와 히브리 유대 민족과의 양대의 뭐냐면 진영을 통해서 세계에 큰 강이 흘러왔어. 그것이 뭐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 이런 하나의 흐름을 통해서 지중해를 거치고, 그래서 로마를 만들었고, 그럼 그 지중해에서 그 다음 대상을 건너서 대영 제국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건 모두가 뭐냐?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를 이끌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태평양을 건너서 그럼 미국이 왔잖아요. 그 다음 이제 도서인 일본으로 갔죠. 일본은 잠깐 가는 거예요, 이건. 일본이 종착점이 아니라니까. 영국이 종착점이 아닌 것처럼. 바로 이 일본을 거쳐서 일본이 뭐냐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 한반도로 들어온 거예요. 왜? 반도라는 것은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이 연결시키는 축이에요, 축. 그러니까 반도에 반드시 문명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로마 문명이 그렇게 발전했듯이. 그래서 한반도에서 결실을 맺힌단 말이에요,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지금의 뭐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영 제국이 이뤘고, 미국이 오늘 팍스 아메리카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어디 들어오느냐? 한반도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한반도로. 한반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됐다. 그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조금과 뭐냐면 좀 외국과 달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참 청순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우리 청소년들도 건강하고 역사를 배우면서 정말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정교조가 그렇고 뭐 좌파가 그렇고 무슨 어쩌고 뭐 이렇게 파들이 갈려가지고 온통 지금 무엇이 선지 무엇인지 악인지 분간할 수 없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뭐 기성세들은 이젠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뭐 어디 여행 가고 뭐 다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내가 미국에 가보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우리 며느리가 도시락을 싸고 학교 가더란 말이요. 그거로. 지금 선생이 도시락 싸고 학교 가는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야말로 학교 급식이 없으면 나가서 사 먹고 그러지.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라도 그렇게 식당에 자주 안 가요. 다 외식할 때 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외식하지 아무 때나 외식 안 한다고요. 그리고 뭐 그러면 애들도 전부 도시락 싸가지고 전부 초등학교 때부터 뭐 고등학교 다 그렇게 가지요.
공짜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 도시혈통은 다 공짜예요. 65세만 되면. 어? 다 공짜고 뭐 공짜 어디 노인정 가면 다 공짜고 여기도 뭐 지금 공짜로 저 커피도 다 돼서 얼마나 돼. 그렇게 우리는 잘 사는 사회예요. 자, 그런데 고마움도 모르고 세월이 흐름도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개싸라 해가지고 참 이 나라가 망하게 이 나라가 기가 막힌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면서도 이 나라의 앞길이 지금 한 치 앞 벌리다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하겠어요? 이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그래도 근대화에 앞장섰던 사람이야. 청춘과 젊음을 조국을 위해 바쳤다면 아낌없이. 그래서 뭐라요? 저 독일에 가서 1000m의 탄광 속에 내려가가지고 그 캔 것은 뭐야? 달러를 벌어가지고 이 나라에 고속도로 놓은 거 아니에요? 수많은 여인들이 가서 그냥 뭐 시체를 닦아가지고 그 달러를 벌어가지고 여기에 중공업을 발전시켰고 그 피눈물 나는 역사. 저 이란 이라크하고 싸울 때 이란에 가서 말이야 그야말로 사막에서 건설하면서 이라크 미사일이 막 날라와. 그래도 어디냐 달러 벌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다 철수시키는데 철수하지 않고 일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지런한 민족인데 지금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 민족에는 이제 부지런함이 없대요. 눈을 뜨고 봐도 부지런한 사람이 없대요. 어쩌면 노는 날이 없나 이것만 찾아다닌다는 거야. 망가있습니다. 참. 그러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에 오셨으니까 그냥 마지막 한 가지 있어.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정신교육만 하나만 시켜놓으면 된다.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고 이 나라의 미래가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서 우리처럼 조국을 위해서 너희 한 몸을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아달라. 이 한마디가 여러분이 명절 때 이제 가까워 있으면 그 명절 들었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윤리도덕도 시키고. 저는 그럽니다. 우리 손자들 오면 반드시 뭐면 할머니 할아버지께 절하도록 해요. 떡전. 그리고 또 뭐면 식사할 때 난 크리스찬이긴 하지만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서 우리 손자들 정말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어린애들이 뭐냐면 자기들은 잘 뜻은 잘 모르지만 귀로 들을 거 아니에요. 들어서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럼 생각이 마음속에 심어질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아침 일찍 부부가 일어나서 맞절을 하고 그리고 조상님께 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잘 되주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거 다 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세상은 물론 개싸라 하는 방법이지만 뭔가 그래도 의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없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시도. 그래서 말세야 이 시대가. 이 말세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바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야 뭐 어디 갖다 놓더라도 흐트러짐이 없겠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열심히 이런 말씀을 들어서 가서 가정에서 교육시키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 것이. 하늘은 스스로도 하나님이 그건 선택이요. 하늘이 스스로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다. 그냥 이민족을 선택했어. 그 대신 뭐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열매와 꽃과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하늘이 운세는 스스로 오지만은 자연적으로 오지만은 그 운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노력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의 한국 동란 기념공원에 가보면 그러잖아.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다.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 병사들이 낯선 땅에 와서 희생했다. 너희들이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음 너희들이 희생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자유를 지켜라 그 말이야. 그것이 여러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 전쟁 기념공원에 딱 돌아서 나오면 벽에다 그 글이 써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없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 자유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백 년 동안 피를 흘려서 오늘 이런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공짜로 온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이제 새로운 시대, 참 놀라운 시대. 자, 첫째는 중기관이 이제 산업혁명의 첫 일로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혁명입니다. 예? 왜 안 가나? 이 컴퓨터가 가끔 이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기혁명, 이렇게 전기혁명이 있죠. 그 다음 이제 혁명이 그 다음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그럼 제4차 산업이라고 해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는 뭐 차도 가만히 앉기만 하면 차가 스스로 알아서 간다 그러지. 그런 식으로 오는 그러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명은 발달하지만 어디야? 인간의 우리의 정은 뭐냐면 삭막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서 외로운 것도 아니고 슬픈 것이 아니에요. 정이 없어서. 이웃과 함께 떡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웃이 없단 말이에요. 제사밥도 갖다 주면 안 먹어요. 큰일 나요. 그 제사밥 갖다 주면. 딱 그냥 쓰레기통에 부어본다니까. 옛날에는 뭐냐면 제사밥 가져오면 어떻게 했어? 제일부터 누구, 좀 집에 가장인 어르신부터 반 조각. 그 다음 또 제일 또 두 번째 누구냐? 아들. 그러니까 어머니는 먹어보지도 못하지. 예, 그런 제주도에서는 그 밥을 뭐라 하는 줄 아닙니까? 곰밥이라 그래, 곰밥. 곰밥이라. 곰밥이라 그런다니까. 제주도에 쌀밥을 가르쳐, 곰밥. 곰밥 먹느냐, 그래요. 오늘 제사에 곰밥 먹는 날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제삿날, 명절날만 곰밥 먹었잖아요. 예. 그런 이제 시대를 뛰어넘고 오늘 이렇게 좋은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인류 평화만 이루어지면 자연과학, 이 과학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인류의 안락한 시대를, 천국을 만들어주는 시대가 왔는데, 이번에 이게 좀 분쟁으로 말미암아 이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운데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